네, 안녕하세요. 이제 오늘부터 저와 함께 금융에 대한 용어를 한번 이해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암기가 아니에요. 암기라면은 머릿속 오래 남지가 않죠. 또 이 금융 용어라는 게 정말 이 머릿속에서 잡혀있지 않으면은 한번 까먹기 시작하면 정말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. 제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. 이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. 오늘 첫 시간 듀레이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채권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게 이 듀레이션입니다. 이 듀레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딱 잡고 가시면은 앞으로 이제 뭐 듀레이션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오거나 이게 어떤 개념인지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정말 이해가 아주 편하게 되실 겁니다. 듀레이션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되게 낯익지 않은, 그러니까 되게 처음 보는 듯한 이상한 용어로 써 있습니다. 가중평균 회수기간이래요. 느낌이 오시나요? 전 전혀 느낌이 안 왔거든요. 이게 무슨 소린지. 이 가중평균 회수기간에 대한 걸 알아보기 전에 우리 그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무게중심에 대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 무게중심이 뭔지는 아시죠? 어떤 무게를 놨을 때 그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. 자, 시소 아시죠? 시소. 애들 타는 거, 놀이터에 있는 거. 이 시소에 대한 예를 들면 아주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. 이 널판지를 지금 무게가 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이 위에 공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. 이 공을 똑바로 이렇게 딱 무게 중심을 잡혀서 세울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 축을 어디에 놔야 될까요? 지금 얘를 어디쯤 놔야 이 널판지 시소가 딱 서 있을 수 있을까요? 균형을 잡고. 여길까요? 아니겠죠? 이 널판지 무게는 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여긴 아닐 거고요. 여길까요? 아니겠죠? 넘어가겠죠, 바로. 아시다시피 딱 이 중간입니다. 이 중간에 놔야 이 시소가 딱 무게를 잡고 서 있을 수 있겠죠.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, 그러면. 공이 4개가 됐습니다, 지금. 이 3개의 공은 조그맣고 하나의 공이 크네요. 이럴 때는 이제 무게중심이 어디로 갈까요? 가운데일까요? 아니겠죠. 딱 봐도 무거워 보이죠, 얘가. 그럼 여길까요? 아까 위에처럼? 아닐 거예요. 이 2개에 대한 무게도 무시할 수가 없죠. 나름 조그맣지만 무게가 있을 겁니다. 한 이 가운데쯤 될까요? 여기 좀 비슷할 것 같죠? 근데 왠지 좀 이 오른쪽이 되게 커 보이니까 한 이쪽으로 좀 간 정도,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지금 뭐 정확한 수치는 넣지 않더라도 대충 감으로 한 이 정도쯤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오실 겁니다. 이게 바로 뭐 무게중심이죠.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. 똑같은 공이 4개인데 이 3개짜리가 좀 크네요. 이럴 땐 어떨까요? 무게중심이 뭐 아직도 여기 있진 않겠죠? 그렇다고 여기도 아닐 거고요. 대충 감으로 어디쯤 오면 얘가 딱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. 얘랑 똑같은 느낌일까요? 좀 아닐 것 같지 않나요? 제 생각엔 좀 이쪽으로 살짝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그러실 것 같죠?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. 얘가 어디쯤 놔야 딱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얘 위에 얘보단 아닐 겁니다.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. 조금 왼쪽으로 갔죠? 위에 얘보다. 바로 이게 듀레이션입니다. 뭐라고요? 듀레이션이에요. 지금 우리가 무게중심을 봤잖아요. 이 무게중심이란 게 결국 이 가중평균이라는 의미입니다. 이해가 잘 안 가시죠? 일단 그러면 이 무게중심이란 거를 한번 채권의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. 이런 시소 말고요. 채권인데 모양은 똑같습니다. 숫자만 들어있는 거고요. 이 동그라미를 이제 공이 아니라 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채권을 투자하는 기본 원리는 아시죠? 기본 원리? 글쎄요. 채권이 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표들이 있고 만개에 상환하는 이표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이 쿠폰들이 있고 마지막에 되는 원금이 있을 겁니다. 똑같아요. 그냥 위에 얘랑 똑같은 겁니다, 그냥.
뭐 그냥 모양이 뭐 다른 게 없습니다. 똑같이 0, 1, 2, 3이에요. 이때 보면은 똑같이 한 무게도 한 이쯤 될 것 같아요. 그죠? 아까 그 시수의 예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이쯤 될까요? 이건 아닌 것 같죠? 조금 더 이쪽에 있는 한 이쯤 될 것 같아요. 대충 한 어림 잡아서 한 뭐 2.7이라고 한번 해볼게요. 이게 바로 이 채권의 듀레이션이라는 겁니다. 판타스틱하죠? 되게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춰서 그냥 듀레이션을 맞추는. 실제로 뭐 시험장 가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이쯤 될 것 같아 하시면은 얼추 맞을 수도 있어요. 이게 원리거든요. 이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. 듀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 뭐 어렵게 돌아서 온 것 같은데 지금 듀레이션은 그냥 무게중심입니다. 무게중심. 뭐라고요? 무게중심이에요, 그냥. 단지 체크를 하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현재 가치 아시죠? 할인율을 하잖아요, 보통. 뭐 할인율 몇 퍼센트로 해서 뭐 뒤로 이렇게 앞으로 당기는 그런 작업을 한 이거의 무게중심입니다. 이해가시나요? 이 채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채권이 이 쿠폰들이 지금 이게 하나하나가 1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. 만기의 이 큰 놈은 1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. 이거를 뭐 할인을 해서 똑같이 이 밑에다가 그려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이 100원은 지금 이 0 시점에서 보면은 이 100원의 가치는 뭐 지금 뭐 할인율은 뭐 대략 뭐 어림잡아서 10%로 그냥 깎아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한 90 정도 될 것 같아요. 가볍게 가자고요. 그냥 어림잡아서. 이기에 있는 100원은 한 80원쯤 될 것 같아요. 정확한 건 뭐 그냥 이거를 뭐 나누시는 건 아시겠죠. 뭐 할인율이 10%면은 뭐 100을 나누면은 뭐 이런 비슷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.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.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. 3기니까 한 70, 얘는 한 700이라고 놓을게요.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충 한 이 정도 근사한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. 꽁으로 그려볼게요. 90 뭐 이 정도 되고 뭐 80도 이 정도 되고 70 이 정도 뭐 700 한 이 정도 똑같은 겁니다. 이 무게중심이에요. 이 무게중심. 이 채권의 듀레이션은 얼마인가 나오면은 무게중심을 싹 그려봐서 뭐 한 이쯤 될 것 같죠? 이게 정답이에요. 이게 정답. 이게 듀레이션이에요. 만약에 문제를 푸시다가 듀레이션을 구했는데 이게 아리까리하다 하면은 그려보신 다음에 이 무게중심이 어디쯤 있을지 해보시면은 되게 황당한 답은 고르시지 않으실 겁니다. 아마 뭐 1.5라든지 뭐 3.5라든지 이런 숫자는 나오지 않겠죠. 이 바로 무게중심을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이 듀레이션의 개념 알고 가셔야 됩니다.